여러분, 요즘 금값 진짜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오늘도 보면 거의 2,000달러, 온스당 2,000달러에 근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말입니다. 주식 대신 금 투자가 인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거든요. 지금은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주식 대신 금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주식 대신 금 투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제발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금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딱 하나만 말할게요 이렇게 달았잖아요. 그거 딱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금 거래 시에 매매 차익의 배당 소득세 15.4%나 냅니다. 매매 차익의 15.4%. 이게 적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실물로 금을 찾을 때 부가가치세도 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10%라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세금이나 수수료를 생각하지 않고 금에 투자하는 것은요. 저는 내 자산을 더 잃어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말입니다. 여기는 부가세라는 사실 10%잖아요. 또 배당소득세라는 사실 15.4%입니다. 여기에다가 금융종합소득과세에도 포함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이 되면 연 2천만 원만 벌으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건강보험에서 탈락됩니다.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금융종합소득세를 내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될 거 바로 이게 세금과 수수료입니다. 제가 딱 하나만 말할게요가 바로 세금과 수수료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금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중에 KRX 금거래소죠. 여기서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1g 단위로 금을 살 수가 있고요. 또 시장에서 형성되는 쉽게 말하면 실시간 가격으로 이게 매매됩니다.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는 0.3% 제외를 하지만 뭐 거래 수수료는 굉장히 쌉니다. 게다가 금거래소 있잖아요. 금거래소 할 때는 양도세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KRX 금시장에서 말입니다. 물론 실물로 인출할 때는 이게 부가세 내야 됩니다. 한 개당 2만 원 내외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하면 10%의 어떤 부가세는 반드시 내야 됩니다. KRS 금시장에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다른 쪽보다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지 않나요? KRS 금시장에서 하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금통장입니다. 각 은행에 있는 골드뱅킹 말입니다. 여기는 거래 단위가 0.01g입니다. 통장으로 매매할 때는 매매 기준율의 거래 수수료가 1%고요. 실물을 거래할 때는 매매 기준율의 5%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여기다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15.4% 내야 합니다. 이때 말입니다. 내가 통장으로 거래했던 금은 실물로 찾을 수가 없고요. 실물로 거래했던 금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 당연히 내야 됩니다. 당연히 내야 됩니다. 이게 뭐 부가세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실물로 매매하니까 뭐 1kg짜리 골드바도 사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죠. 금펀드도 있습니다. 금펀드. 금펀드는 쉽게 말하면 돈을 펀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금에다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돌려주는 게 금펀드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선취 수수료가 있는 거고 운영 보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 냅니다. 대신에 금펀드는 실물 인출이 불가합니다. 실물 인출이. 이제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투자법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투자법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사실 금펀드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골드뱅킹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 한국거래소에서 금을 거래하거나 뭐 다 자기의 각각에 맞는 예, 거래를 하는 것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맞춤형이 좋거든요. 저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뭐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금시장에서 금을 사는 것이 금을 안 사고요. 골드뱅킹도 안 하고요. 금펀드도 안 합니다. 예, 사실 자산가들은요. 그냥 1kg짜리 골드바 사서 집에 예, 금고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금을 사서 금고에 집어넣고 금을 사서 금고에 집어넣고 이렇게 말입니다. 한 40년 예, 한 40년 50년 돈만 생기면 금 사서 집어넣은 사람들 지금 금 부자 됐죠. 진짜 금 부자 됐습니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이게 개인들의 투자법이 중요하거든요. 내한테 맞는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맞아. 나는 부동산이 맞아. 나는 금이 맞아. 나는 달러가 맞아. 이게 사람마다 채권이 맞는 사람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내가 뭐가 맞는지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마다 땅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마다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사는 쪽에 속합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에 계속 저축을 하니까요. 물론 돈이 생길 때마다는 아니고요. 오히려 현금을 지금은 쌓아가면서 한 주, 두 주 사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제가 왜 했느냐. 사람들마다 투자법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금은 보시면 오늘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2.37% 폭등입니다. 예, 트라이 온스당 예, 1995.9원까지 올라갔어요. 뭐 2,000달러 된다는 거 이건 뭐 얼마 원이 아니고 달러죠. 예, 2,000달러 된다는 거 이제 금방이에요. 예, 시장에서는 2,000달러까지 거의 올라갈 뻔 봤습니다. 뭐 1995.9원이니까 9달러니까 트라이온스당 올라가게 돼 있죠. 지금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 딱 하나만 말할게요. 그 말이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세요. 시장이 좋을 때 금은 떨어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이게 우리나라 금시장이거든요. 지금 지난 3월 23일 날 84,672.11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1g당이거든요. 그람당 최고가예요.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금 사신 분들 뭐 수지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래프상 10년짜리 차트입니다. 금이 오를 때 지금이 사는 것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지금 사는 것. 이게 금이 이슈가 됐을 때 금을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이 잘 나갈 때 경기가 좋을 때 금을 사야 된다는 거 지금 보이시죠? 실제 말입니다. 예, 2015년 12월 4일에 그람당 39,134.9원이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경기 좋았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금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금을 투자할 때는 장기로 보고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40년, 50년 투자해야 된다고. 장기로 보고 예, 천천히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금시장을 보고 있으면 늘 제가 생각하는 것 예,
반드시 나만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찾아야 되고요. 금시장 안에서도 내가 금거래소로 할 거냐 골드뱅킹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금펀드를 할 거냐 그것도 아니면 1kg짜리 금괴를 사다가 집안 금고에 집어넣을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가 위기 때 금을 사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팡팡 돌아갈 때 금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